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한 주간의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유상철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세운 인천이 대구와의 원정 경기에서 드디어 골맛을 봤습니다. 8경기 만에 터진 골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1대1로 경기에서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유상철 감독은 졌지만 내용 면에서는 분명 이전과 다른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새로운 선장을 맞은 인천이 과연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자, 손철민 해설가 손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원정 경기 가셨죠? TV에 잡히셨어요. 골 넣었을 때. 기분 좋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예, 딱 그 장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TV로 봤는데 굉장히 반가웠는데 아무튼 경기는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득점 자체도 굉장히 오랜만이었잖아요. 3월에 수원전에서 김정우 선수가 헤더로 득점한 이후에 4월에는 득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5월 돼서도 중순 돼서야 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까지 찾아오는 그 많은 그 인천 팬들이 일단 승리에 기대를 하면서 동점됐으니까 환호했고, 여기에 더해서 득점을 했다. 드디어 득점을 했다. 그 사이에 감독도 교체되고 또 새로운 감독도 왔거든요. 득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감동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팬들이 있다는 거를 구단 관계자 또 선수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철민 해설가도 직접 가셨다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벅찼다 그랬는데 경기는 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들어가기로 했었거든요. 네. 대구는 가서 들어가지 말자 했는데 네. 도저히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숭이보다 조금 더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거기에 반해서 또 오래간만에 터진 골이 정말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는 지긴 했지만 이런 달콤함을 한 번, 두 번, 세 번만 좀 쌓다 보면 승리로 승점 3점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한 그런 경기였어요. 네, 이번 유상철 감독이 첫 지휘봉을 잡으면서 첫 번째 치렀던 원정 경기였는데, 감독이 바뀌면 뭐 선수의 어떤 구성, 포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유상철 감독의 전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주 포메이션은 기존과 같이 4-3-3이었거든요. 네. 작년도 그랬고 올해 안데르센 감독 재임 시절에도 그랬고 또 경질 후에 임중용 감독 대행 시절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도 유상철 감독 첫 경기 역시 주된 포메이션은 4-3-3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세부적인 그런 그 변화들은 좀 포착이 됐고요. 다만 이제 유상철 감독이 앞으로 본인의 색깔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 인천이 주로 취했던 그런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이제 가미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감한 어떤 포메이션 등의 변화를 가져갈지. 지난 경기는 뭐 부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렇죠. 했거든요. 따라서 큰 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변화를 뭐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선수들도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정신적인 그런 동기부여가 있고 더 열심히 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만 결과가 좋았으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환호했을 텐데, 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웠고요. 하지만 이제 안정이 필요합니다. 감독이 바뀌었고 또 감독 대행 시절을 또 거쳤고 감독이 새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유상철 감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인천 팀의 감독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네, 유상철 감독에 대한 기대감, 팬들, 뭐 지역 주민들 굉장히 높은데, 아무튼 첫 경기는 비록 졌지만은 그래도 좀 한 골을 넣으면서 많은 기대 조금은 부응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그 경기력을 좀 보면 전반전은 조금 저희가 밀렸던 것 같고, 후반전에는 조금 그 첫 골을 내면서 경기력이 살아났던 것 같은데, 유상철 감독의 어떤 전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재밌었던 건 뭐 골을 넣어서 뭐 이런 거보다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어요. 물론 4-3-3이라는 계속된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 후반에 공격이 잘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앙 미드필더인,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인 이문수가 풀백인 정동윤과 스위칭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스위칭은 뭐 양 윙들이, 양 풀백들이 스위칭을 곧잘 하긴 하는데, 이렇게 중앙 수비수와 좌측에 빠져있던 혹은 우측에 빠져있는 그 풀백이 교체되는 스위칭은 조금 많이 낯선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문수가 좋은 패스를 연계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고, 유상철 감독이 이 또 포지션 파괴가 또 빛을 발하는구나. 물론 빛을 발하려면 이제 승점 3점이 또 빨리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칙 전술, 특히 많이 못 보던 전술을 운영할 만큼 배포가 좀 있다라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한 골을 잘 만들어냈고 조만간에 이제는 다른 선수, 특히 유상철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허영준 선수가 인천에 있거든요. 네. 허영준 선수의 그 맞는 옷을 또 입혀줄 수 있는 게 유상철 감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전술 변화, 그리고 잘 아는 선수를 잘하는 옷을 입히는 또 이런 감독의 전술 변화까지 있다면 인천이 항해하는데 좀 순항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예측이 됩니다. 유상철 감독이 포메이션 파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상철 감독이 이제 선수 시절에는 뭐 미드필더를 주로 봤지만 필요하면 이제 수비 센터백도 보고요. 학창 시절에는 공격수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절에도 중앙 공격수를 본 적이 또 있죠. 그렇죠. 예. 본인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포메이션의 어떤 다변화 이런 것들 많이 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 그 포항전과 이제 이번 그 대구전 포메이션 차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그렇습니다. 포메이션이 그대로 굳혀지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도 추구할 만한 시간이 없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난 대구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전임 감독이 했던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무조건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현재 인천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그런 그 포메이션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열심히 연구한 결과 4-3-3이 동일하다라고 해서 신인 감독이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 또 선수 기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수 기용에도 이번 대구전에 선발로 나온 선수 또한 그 교체로 나온 선수 중에 파격적인 부분은 없었어요. 물론 분호자 선수가 전 경기 퇴장으로 인한 징계 때문에 출전하지 못해서 양준호 선수가 중앙 수비로 이제 인천에 영입된 후에 수비형 미드필더로만 나왔지 중앙 수비로는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변화인 것 같고요. 또 이준석 선수가 잠시 선발로 나왔다가 또 출전하지 못하다가 지난 경기도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 이제 교체로 들어온 선수 중에 콩푸엉 또 하마드 선수가 있었는데 여러 또 비난도 받고 또 아직 여전히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또 팀 내에서도 어디에 이 선수들을 써야 되느냐. 정말 그 외국인 선수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전체가 4명이고 그중에 아시아 쿼터가 1명이고 그렇다면은 쉽게 교체하기도 어렵고 또 한 명을 영입할 때 상당한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선수가 제 몫을 못 해주면 팀 전체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왕 영입한 선수라면 다음 그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교체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그래서 약간 테스트 성격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본다면 연습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런 그 K리그 정규리그에서 그 후보 명단에 들고 그리고 또 실제로 출전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감독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신뢰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선발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믿는 부분이 있다.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때 이들 그 후보 교체로 나왔던 그런 그 용병 선수들의 활용법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대구 같은 경우는 세이지니어 선수 굉장히 큰 활약을 했어요. 다른 팀의 그 용병들의 활약을 보면 좀 부럽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있는 자원 갖고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지난 경기는 문창진 선수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녹화 말미 때 MOM을 꼽았는데 누가 문창진을 꼽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아무튼 쪽집 계셨어요. 네, 골을 넣어서 아주 저도 굉장히 기뻤는데 그 유상철 감독이 앞으로 이제 그 공격 자원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문창진을 많이 활용할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서 무고사가 고립되는 모습. 그러니까 고립되다 보니까 무고사가 볼을 받으러 내려왔어요. 2, 3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볼은 유기적으로 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무고사가 있어야 될 때, 그리고 한 번에 힘을 쏟아야 될 때 그 에너지를 폭발시키지 못하거든요. 문창진, 김진야 그 외의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줘서 무고사의 움직임을 박스 안으로 좀 놔둬야 돼요. 그래야 무고사가 한 방을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고사가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고사가 한 방을 못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문창진이 골을 넣음으로써 문창진 스스로 이제 또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감한 슈팅, 계속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주다가 아마 이제 자기가 막 몰아붙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무고사에게 스페이스가 열립니다. 그걸 선수들이 아무리 감독이 알려줘도 몰라요. 뛰다 보면 지금 무고사가 혼자 있구나라는 게 분명히 문창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무고사는 또 피니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문창진의 골로 이제 선수들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우리가 이기는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넣다, 무고사가 넣다 이 위의 결과는 인천이 이긴다라는 거죠. 문창진의 골로 무고사가 더 골을 넣기 편해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게 됐고 그러다 보면 인천은 이제 승점 3점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문창진이 했다고 봅니다. 그 문창진과 이제 콩펑이 지금 교체가 됐었거든요. 근데 콩펑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진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콩펑 선수는?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꽁풍이 분명히 테크닉과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뭔가 의기소침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꽁풍이 뭐 피지컬로 밀려서 혹은 뭐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걸 모르겠을 정도로 경기장 안에서 좀 의기소침한 모임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이고 경기장에서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유상철 감독이 콩풍에게 좀 만져줘야 될 거는 콩풍이 갖고 있는 기술 여기서 여기 어떻게 슈팅을 날려 이거보다는 뭔가 콩풍이 좀 멘탈을 좀 다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베스트 11 혹은 교체로 나왔을 때도 이 11명 안에 녹아들지 지금처럼 콩풍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다 보면 이두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바로 용병이고 외국인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꽁풍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이 못한다, 뭐 피지컬이 약하다 이거보다는 뭔가 좀 멘탈이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 그런 부분이 좀 꽁풍이 좀 아쉬웠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상철 감독하고는 잠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콩풍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개인적인 기술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TV로 보기에는 글쎄요, 이 공격수들이 콩풍 선수한테 패스를 좀 안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일단 그 문창진 선수와 교체해서 들어간 네. 선수는 이제 콩풍이 아니고 하마드였고 네. 콩풍은 이제 이준석 선수가 교체됐거든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로 투입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윙 공격수로 투입이 됐습니다. 따라서 공격수끼리 어떤 그 패스라든지 이런 침투할 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앙 미드필더들이 또 윙 공격수를 또 많이 또 지원을 해주고 볼 배급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윙 공격수는 어쨌든 윙이지만 공격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슈팅까지 연결하는 기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도 사실 잘 보기가 힘들어요. 결국 콩풍 선수가 이제 자국 대표팀에서도 에이스고 그렇죠. 또 기존 소속팀에서도 뭐 거의 탑 클래스의 선수였는데 그 리그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리그로 도전해서 왔고 새로운 팀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들이 썩 훌륭하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좀 의기소침해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임중용 코치가 감독 대행 시절에 했던 인터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따라서 경기장에서 뛰는 거는 90분이지만 사실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한 시간은 선수들끼리 보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훈련 시간 외에도 또 교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선수의 적응을 도와주는 게 꼭 프런트만의 임무는 아니에요. 팀 내의 베테랑 선수 또는 베테랑이 아니더라도 좀 활발한 성격의 선수들이 좀 더 도와주고 좀 번거롭더라도 좀 노력을 한다면 이게 선수 개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결국 팀이 잘 돼야 그 선수도 잘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그 적극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그 적응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오래간만에 첫 골을 터뜨려서 유상철 감독은 그래도 반 정도의 어떤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두 골을 먹었습니다. 또 수비의 허점을 또 보였는데 이번 유상철 감독이 들고 난 포백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주전 풀백인 주전 이제 중앙 수비수인 분호자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도 못 나왔고 다음 경기도 못 나옵니다. 잇몸으로 지금 막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올 시즌 영입할 때만 해도 막 많은 선수들 또 즉시 전력갑니다 막 이랬지만 분명히 수비형 미드필더 또 중앙 센터백 자원이 좀 대체 자원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분호자가 빠지니까 양준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양준하의 수비 형태는 분호자와는 좀 다릅니다. 좀 기다리는 수비였고 뭐 피지컬을 내세우는 분호자처럼 이렇게 지키는 수비가 아니라 또 만들어줄 수 있는 빌드업이 좀 되는 그런 수비였거든요. 뭐 저는 또 나쁘진 않게 봤지만 글쎄요. 뭐 제가 이걸 합격점을 내린다 뭐 이런 거 좀 우습겠지만 어찌됐든 인천이 올 시즌 하고 있는 행보 전체를 또 지금까지 12라운드까지 보면 어쨌든 간에 빨리 수습해야 되는 게 공격력도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수비 안정성이었거든요. 두 골을 내주는 상황에서 뭐 누구가의 실수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조직력을 좀 끌어야 되는데 선수들의 부상 혹은 이런 퇴장 여파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변수 관리가 유상철 감독의 숙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의 이 백포 라인은 원래부터 끈적끈적했습니다. 2, 3선이 가담해주고 끈적끈적한 수비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무너졌었고 유상철 감독은 이제 이 인천의 특색을 잘 살려서 이 백포 라인 또 앞에 2선까지 유기적으로 아주 짠물 수비로 다시 되돌리는 것 그리고 퇴장 여파, 부상 여파 이 변수만 잘 마무리한다면 앞으로 좀 더 수월하게 인천이 좀 나아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유상철 감독이 경기 전에 본인이 3백을 좀 구상하고 싶다라고 이제 저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선수들이 아직 3백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서 안정된 4백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번에 근데 중원도 많이 뚫리고 패스미스도 해서 결국은 2골을 먹었는데 어떻게 수비 라인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보완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왼쪽 라인에 좀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요.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준석, 김진환 선수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뛰어주면서 활력을 불어넣어줬는데 그만큼 수비에서는 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남준재 선수는 공격수로 분류되지만 상당히 아랫부분에서까지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줬는데 이준석 선수는 아직 경험 부족이나 아니면 뭐 체력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생각보다 수비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또 김진환 선수도 이준석 선수가 공격에 치중하느라 수비 측면에서 수비에 가담을 하지 못했을 때 김진환 선수도 원래 공격수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능력이 전문 수비수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왼쪽 부분의 어떤 문제점이 전반 초반부터 드러났고요. 결국 또 그 부분이 실점까지 갔고 또 두 번째는 선수들의 체격 문제인데요. 사실 키가 크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포지션별로 체격이 큰 선수가 좀 유리한 그런 포지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의 중앙 미드필더들의 체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박사직 선수, 원창진 선수, 또 이문수 선수도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게다가 교체로 들어오는 하마드, 또 콩푸엉 등 역시 유상철 감독이 선수 시절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내가 감독 되면 키 큰 선수랑 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결국 장단점이 있거든요. 큰 선수와 작은 선수의 뭐 조화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유상철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중앙 미드필더들의 그 작은 체격도 약간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4-3-3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4-5-1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게 팬들이 4-5-1하면 너무 수비적인 거 아니냐 기분 나빠하니까 4-3-3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격수 3명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4-5-1이거든요. 즉 남준재 지난 경기에 남준재 이준석 선수가 미들패스까지 거의 내려가지고 수비를 많이 가담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전술을 이제 그 연습하고 또 훈련할 때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 입력을 시켜주고 주지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반칙 수가 적어요 인천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슈팅 숫자는 생각보다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대구전에서도요. 대구가 14개이고요. 슈팅이 인천이 13개예요. 슈팅 수는 지금 지는 경기에서도 별 차이가 안 나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반칙 개수인데요. 대구가 이번에 15개 했습니다. 인천이 7개 했거든요. 이 절반 정도의 반칙 개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사적으로 경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반칙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수비진에서의 어떤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는 그만큼 공이 오는 길목을 아예 근처도 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는 과감함이 부족했다. 위험적이 아닌 경우에 그 경고를 받지 않는 한도에서 적극적인 그런 그 반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영리한 그런 수비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계속해가지고 반복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지난 경기는 또 판정도 골 장면 2골 허용한 장면 다 보니까 그 전에 인천 선수가 반칙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런 그 지적을 할 만한 장면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자, 다음 경기 이제 상주예요. 상주 경기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상주에는 우리 자식들이 지금 둘이나 있어요. 또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구처럼 아마 재밌는 경기는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선발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또 오늘도 MOM 물어보실 거죠? 네. 저는 허영준 예상합니다. 허영준이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밌는 경기가 예측이 됩니다. 상주전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손 변호사님. 네. 상주 경기 어떻게 보세요? 강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지금 시기예요. 상주. 후반기에 이제 그 전역 선수가 나타나면 또 분명히 성적은 내려갈 겁니다. 순위는.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제주 원정입니다. 제주는 지금 승점 1점 차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남 원정입니다. 성남이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승격팀으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요일 홈에서 상주와 경기가 펼쳐집니다. 승리를 기원하면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